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지방의 깊은 산길을 허름한 차림의 한 선비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만석이라는 이름의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로 전라도 지방을 암행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려고 하자 정어사는 하룻밤 지낼 곳을 찾기 위해 서둘러 걸음을 걷다 한 주막을 발견하고 안심했습니다. 다행이군. 꼼짝없이 노숙을 할 줄 알았는데 밤이슬을 피할 수 있겠구나. 정어사가 주막으로 들어서자 손님들로 꽉 차 한쪽에 자리를 잡아 주모에게 국밥을 주문하고 지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장사꾼들의 이야기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봐, 그 김진사 얘기 들었나? 아니, 그 양반은 왜? 그게 김진사가 이번에 한 보름쯤 집을 비우고 돌아오는 길에 쌀을 몇 수레나 갖고 왔다지 뭔가? 아니, 그 많은 쌀을 어디다 쓰려고? 그 쌀을 화조민한테 쫙 풀어서 지금 김진사 그 양반을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하단 말이야. 대단한 양반일세. 헌데 그 많은 쌀은 어디서 구했다는가? 그게 그 쌀들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지. 뭐, 허참으로 묘한 인물이로구먼. 그 정도 쌀을 구하려면 재물이 보통 들어간 게 아닐 텐데. 그뿐인가 김진사가 한번 나갔다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면 온갖 재물이 집에 넘쳐난다는 게야. 뭐야, 그게 정말인가? 그럼 정말이고 말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정어사는 그들이 말하는 김진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점점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그 양반은 무슨 재주가 있어 그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지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말이지. 그뿐인가 소는 또 얼마나 큰지 김진사가 이 마을에 오고 나서 재물을 얼마나 베풀었는지 굶어서 아사하는 사람이 싹 사라졌다지 뭔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정어사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옆에서 듣자니 그 김진사라는 양반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집에 가면 나 같은 떠돌이 객도 받아주겠소. 대뜸 끼어든 정어사의 말에 두 사람이 친절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받아만 주다 뿐이오. 떠날 때는 아마 여비까지 두둑히 챙겨줄 것이오. 그 집은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도 나올 때는 배랑 주머니는 두둑히 챙겨 나오는 집이라오. 그거 참 대단한 양반이구려. 그래, 그 집에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오? 그들이 정어사에게 김진사의 집을 자세히 알려주자 정어사는 밥값을 내고 서둘러 주막을 나왔습니다. 이미 해가 져 어둠이 내렸지만 두 사람이 길을 자세히 알려줘 정어사는 어렵지 않게 김진사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정어사가 부르는 말에 대문이 열리더니 하인 한 명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객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소?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제가 주인 어른께 여쭙고 오겠습니다. 고맙소. 하인이 정어사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안채로 들어갔다 나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손님을 청하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정어사가 하인을 따라 안채로 향해 방으로 들어가자 잘 꾸며진 방 안에 단정한 자세로 한 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면에 신뢰가 많소이다. 하룻밤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 집은 오는 손님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손님이 오셨으니 가서 술상을 봐오거라. 김진사의 말에 하인이 나가자 정어사는 그제야 그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선비답지 않게 딱 벌어진 어깨에 단단한 체격을 갖추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한눈에 보기에도 비범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몇 마디 인사말을 주고받는 사이 술상이 들어오자 정어사는 이제껏 구경하기 힘든 귀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어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정어사는 김진사와 술잔을 나누며 음식들을 먹고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취기가 오르자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헌데 진사시까지 합격하셨으면 왜 대과에 나가 관직에 나가지 않으셨소? 정어사의 물음에 김진사가 헛웃음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관직에 나가 뭘 하겠소? 난 그저 책을 벗삼아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적성에 맞소이다. 그러는 정선비께서는 관직의 뜻이 있소? 나야말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뿐 관직이 가당케 하겠소. 정어사는 김진사의 정체를 조금이라도 알아내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지만 그에 관해 무엇도 알아내지 못하고 그와 이야기를 할수록 김진사의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김진사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된 정어사는
다음 날 아침을 먹고 나자 김진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쁘신 일이 없으시면 며칠 나와 동행을 하는 게 어떠시오? 마침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김진사를 따라 견문이나 넓혀야겠군요. 김진사는 하인에게 시켜 말 2마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들이 먹을 음식까지 준비시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뚜렷한 목적지 없이 김진사가 이끄는 대로 다니며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다 끼니 때가 되면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마시고 밤이 되면 인근 주막에 들려 술과 고기를 시켜 먹고 마시며 호화스러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팔자 좋게 놀고 마시다 3일째 되는 날밤 주막에서 술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인 하나가 김진사에게 와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여비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요? 그래, 걱정 말거라. 내일이면 돈이 생길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정어사는 이번에야말로 김진사가 재물을 얻는 출처를 알아낼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일행이 주막을 나와 길을 나서는데 그날따라 김진사가 일행을 숲이 울창한 산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한참 숲길을 걸어가 양갈래길이 나왔을 때 저편에서 한 여인이 보따리를 들고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인이 일행을 지나쳐 오른쪽 길로 가려고 하자 김진사가 갑자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그 길로 간다면 당신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밑도 끝도 없는 그의 말에 여인이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헬쓱해지며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외간 남자와 있다 남편에게 들켜 도망 나온 것이 아니오. 선비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김진사의 말에 여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의 친척집을 알고 있으니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여인이 놀란 얼굴로 묻는데도 김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비님이 어찌 저희 사정을 그리 자세히 아시는지 알 수 없지만 선비님의 말대로 남편이 저희 친척집을 알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이 말을 마치고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김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짐이 무거워 빨리 달아나기는 어려울 듯한데 짐 안에 있는 30냥을 내가 가진 명주실과 바꾸는 것이 어떻겠소? 그의 말에 여인이 김진사를 귀신 보듯 두려운 표정으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신데 바꾼다니 가당치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진 30냥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인의 몸으로 재물 없이 먼 길을 어떻게 가겠소? 그러지 말고 내 명주실과 바꿉시다. 내가 가진 명주실 정도면 30냥 값어치는 충분히 할 테니 그것을 가져가는 게 먼 길 가긴 훨씬 수월할 것이오. 김진사의 말에 여인이 돈과 명주실을 바꾼 뒤 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하고 다른 길로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나자 정어사는 김진사가 그녀에 대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 여인의 품속을 모두 뒤집어 보기라도 한 것 같지 않은가? 게다가 저 차는 며칠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여인의 사정을 모두 꿰뚫어보듯 알고 있단 말인가? 김진사를 보는 정어사는 그에 대해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의 뒤만 따랐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걸어 어느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사를 저리 크게 지내는 것을 보니 대단한 집안 같구려. 시간도 많은데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갑시다. 김진사가 말하자 일행이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 가까이 가 김진사가 말해서 내려 상주로 보이는 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묘자리는 어느 직관이 정해준 것이오. 갑자기 나타난 김진사의 물음에 상주가 그를 훑어보자 그의 당당한 풍채와 형형한 눈빛을 보며 예사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말했습니다. 이분이 직관이신데 이 자리를 택해 주셨소. 헌데 선비께서는 무슨 일로 그걸 물으시오? 상주의 물음에 김진사는 대꾸도 하지 않고 직관에게 다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께선 직관이라면서 어찌 이런 흉지에다 묘자리를 쓰게 하신께요? 뭐여, 흉지? 흉지라고? 김진사의 말에 상주뿐 아니라 모여있던 이들이 모두 놀라자 직관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흉지라니 무엇을 보고 흉지라는 것이냐? 당신이 뭘 안다고 이 명당 자리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것이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와보시오. 김진사가 직관의 말을 끊고 갑자기 직관 앞으로 나서며 바닥에 있던 커다란 바위돌을 번쩍 들어 갑자기 묘자리 안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날아간 바윗돌이 파놓은 구덩이 바닥에 떨어지자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져버리며 바닥을 뚫고 바윗돌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뚫린 땅 밑이 얼마나 깊은지 떨어진 바위가 한참 만에야 쿵 소리를 내었고 그 광경을 본 상주와 지관은 얼굴이 허옇게 질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순식간에 주저앉은 묘자리에 모두 다 놀랐지만 정작 장정 두세 명도 들기 힘든 바윗돌을 김진사가 너무도 쉽게 들은 것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이곳이 천하 명당이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 이곳이 명당인 것은 확실한데 어찌 저런 일이 생겼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놀란 상주가 지관을 보며 잡아먹을 듯이 따져 묻자 지관은 진땀을 흘리며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속이 얼마나 깊은지 밧줄에 돌을 달아 내려보내 보시오. 그의 말에 하인 한 명이 밧줄에 돌을 달아 뻥 뚫린 묘자리 밑으로 내려보내자 밧줄은 한없이 내려가다 그 끝이 닿아서야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지관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덜덜 떨고만 있고 상주는 놀라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아버님을 잘못 모시고 집안이 쫄딱 망할 뻔했구나? 곧 상주가 정신을 차리고 김진사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아니셨다면 아버님을 이런 흉지에 모실 뻔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 묘 자리를 정해주시면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상주의 말에 김진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묘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몇십 년 전 세상을 덮을 정도의 장마가 왔을 때 이 자리에 사악한 이무기 하나가 굴을 파놓고 자리를 잡았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땅을 파고 관을 묻으면 그 구덩이 밑으로 떨어져 그 밑에 도사리고 있던 이무기의 먹이가 되었던 것이요. 그래, 내가 지나는 길에 이 자리에 묘를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나선 것뿐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명당 자리를 찾을 수 있겠소? 말을 마친 김진사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상주가 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선비님 어찌 그냥 가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작은 정성이나마 천냥을 드릴 테니 수고로우시더라도 선친의 묘자리를 하나만 봐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상주의 간곡한 부탁에 김진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변을 살펴보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김진사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좋을 듯하구려. 그의 손짓 한 번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쳐다보자 김진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석자 정도 파면 모래가 나올 것이고 다시 석자를 더 파내려가면 하얀 흙이 나올 것이며 또 다시 석자를 더 파내려가면 5가지 빛깔을 띤 흙이 나올 것이요. 그때 선친의 관을 이곳에 묻으면 가문은 크게 발복하고 후손들 역시 크게 번성할 것이요. 김진사의 말에 상주가 일꾼들을 시켜 묘자리를 파보자 그의 말대로 모래가 나온 뒤 하얀 흙 그리고 5빛을 띤 흙이 나와 지켜보던 사람들 속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선비님의 말씀이 한치도 틀리지 않군. 이곳을 묘자리로 하겠습니다. 상주는 김진사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절을 하며 돈 1000냥과 함께 귀한 비단을 그의 말에 잔뜩 실어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일행이 김진사의 집으로 돌아갈 때 뒤따르던 정어사는 김진사를 보며 그가 마치 귀신이라도 된 듯 넋을 잃고 그의 등만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천지간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인가. 저자는 진정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인물이로구나. 그날 밤 김진사의 집에 하루 더 머물게 된 정어사는 더 이상 김진사의 정체를 밝히길 포기하고 날이 밝는 대로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겨 김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패를 끼쳤구려 이제 그만 길을 떠날까 합니다. 정어사의 말에 김진사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만석 어사나리, 이제 나에게 궁금한 것은 모두 풀린 것이오. 그의 말에 정어사는 순간 날벼락을 맞기라도 한 듯 놀라 등 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오? 알다 뿐이요. 당신이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를 도적의 수괴쯤으로 생각하고 내가 재물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내 집에 온 것이 아니오. 계속되는 김진사의 말에 정어사는 혼백이 빠지기라도 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 정어사가 보기에는 어떻소? 내가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한 끗이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적이 있었소?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주는 재물을 받았을 뿐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점이 하나라도 있었소이까? 김진사의 말을 듣던 정어사는 뭐라고 대꾸도 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그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대단한 능력을 지녔으면서 어째서 이런 시골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요? 김진사, 이런 시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내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상전하께 청을 올려볼 테니 당신의 능력을 조정과 나라를 위해 써보시오. 정어사의 말에 김진사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조정을 위해 벼슬을 한다 한들 민초들의 생활이 나아지겠소? 잘 들으시오 정어사. 내가 당신을 깍듯이 대접한 것은 정어사가 다른 벼슬아치들과 달리 청렴하고 백성들을 살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도 당신을 존중해 준 것이오. 만약 다른 벼슬아치가 찾아왔다면 그는 당신처럼 무사히 내 집을 나가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니 정어사께선 나중에라도 조정에 나가시 거들랑 편을 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 쫓지 마시고 부디 민초들의 삶을 돌봐주는 관리가 되어주시오. 이것은 내 성인이 받아 여비로 쓰시오. 말을 마친 김진사가 정어사에게 그만 떠나라는 듯 말하자 정어사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또 볼 수 있겠소이까? 그의 말에 김진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 역시 이곳을 떠날 생각이오. 그러니 혹시라도 나를 찾을 생각일랑 안 하는 게 좋을 것이오. 행여나 인연이 닿는다면 20년 후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외다. 그 말을 끝으로 정어사는 김진사의 집을 나와야 했고 이후로 전라도에서 모든 암행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와 김진사의 행적을 찾아보았지만 그의 말처럼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러 20여 년이란 시간이 지나 그동안 정어사는 여러 벼슬을 거치며 승승장구하였지만 그 사이 나라에는 큰 병고가 생겨 조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안도 지역에서 홍경래가 차별받던 서북인의 불만을 등에 업고 난을 일으켰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정만석은 홍경래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 평양 감사로 발령받아 평안도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홍경래는 광군에 대패하여 정주성으로 퇴각해 농성을 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광군은 정주성에 틀어박혀 있는 홍경래 군을 몇 번이나 공격했지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고 큰 피해를 입자 정만석과 지휘관들은 고민에 빠져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정감사가 홀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감사 오랜만이요.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놀라 정감사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자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진사였습니다. 아니 김진사, 진짜 김진사가 맞소? 오랜만에 보니 내 얼굴을 잊으셨소. 이딴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소이까? 김진사가 나를 찾아와 준 것이 믿기지 않아 그렇소. 두 사람은 예전 김진사의 말대로 20년이란 세월이 지나 만나게 되었지만 오래된 벗을 만난 것처럼 두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이 몇 마디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정감사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중책을 받았지만 내 능력이 모자라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김진사께 도움을 청하고 싶소이다. 다 알고 있소. 그래, 이 밤에 정감사를 찾아온 것도 정주성을 깰 방책을 알려주기 위해 온 것이오. 그 말이 정말이오? 정감사는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을 본 적 있어. 김진사는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정감사에게 정주성을 깰 방책을 알려주었고 김진사의 말을 다 들은 정감사는 그의 신묘한 계책에 탐복하며 말했습니다. 김진사 부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십시다. 김진사 같은 이인께서 나란 일을 해주신다면 오늘날같이 참담한 일이 어찌 생겨났겠소. 나를 높이 평가해 주신 정감사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예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벼슬에는 뜻이 없소이다. 정감사야말로 조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이니 지금 같은 마음을 잊지 마시구려. 김진사. 정감사의 계속되는 청에도 김진사는 끝내 거절하였고 왔을 때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려 정감사는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감사는 김진사가 알려준 방책대로 준비해 정주성 밑에 땅굴을 파 화약으로 폭파시켜 정주성 안에 있던 홍경래군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정만석은 여러 요직을 거치며 우의정까지 올라 승승장구하다 김진사를 만나기 위해 그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하고 결국 두 번 다시 김진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김진사의 당부대로 정만석은 관직에 있는 동안 여러 선정을 펼쳐 청백리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